그다음 이제 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시세를 아주 강하게 만들어내는데 인도의 모멘텀이 아주 바람이 강하게 지금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어제 기관 외국인들의 업종별 매수 강도 상위 업종을 보면 오래간만에 이제 좀 겹친 업종들이 좀 있고, 그 중에서도 자동차 업종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이렇게 선택을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됐고, 기관들은 자동차도 샀지만 완성차 샀지만 자동차 부품도 이렇게 같이 샀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제가 조금 이제 자동차 부품은 요거 체크를 하나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어쨌든 뭐 세계 3대 시장, 인구가 엄청 많은 인도에서 계속 성장을 위해서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자금 조달 이슈가 있고 인도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뭐 IPO 관련된 서류는 제출했다라는 거고, 국내 대기업 중에서 지분 100%를 보유한 해외 법인을 현지 증시에서 상장하는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구주 매출입니다. 일단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까지 한번, 보유 지분의 17.5%의 매각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제가 인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이유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큰 소비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 페이지를 가지고 아마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 소득이 이제 1인당 국민소득 뭐 이런 부분들, 우리 옛날 한참 경제가 성장할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는 요즘 뭐 그런 것들이 좀 조용한 편인데 인도는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소비가 앞으로 확대가 될 시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음식료를 인도에서 잘 파는 회사, 자동차를 인도에서 많이 파는 회사, 가전을 인도에서 1위 하는 기업들, 뭐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글로벌리 관심을 많이 주목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미국, 한국, 일본 대비해서도 인도의 소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크다라는 데이터들도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소비 시장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글로벌 도매 판매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16% 정도가 되고요. 네. 지금 보면 순이익률도 한 10%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 IPO에서 자금 조달해서 더 투자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만 있냐? 기아도 인도에 있거든요, 법인이. 근데 기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 비중이 현대차보다는 조금 낮고요. 순이익률 측면에서도 아직까지는 3% 정도,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기아의 인도 법인의 상장은 아직까지 뭐 이야기는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인도도 있다라는 거 기아도 참고만 하시고, 최근에 뭐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이 자동차 부품사들이 강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료를 잘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 법인에서 매출액 비중이 좀 높은 회사들 보시면 화신, 서현이아, SL인데, 여기 희한한 게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화신, 서현이아, SL입니다. 최근 5일 동안의 자동차 부품주 수익률을 한번 보시죠. 화신, 서현이와 SL 수익률이 딱 앞에 보여드렸던 인도의 매출액 비중이 딱 최근 일주일 동안의 수익률도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런 것들을 보고 인도의 매출 비중 제일 높은 애 누구냐라고 해서 그들부터 찍다 보니까 그 순서대로 지금 수익률도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회사들은 수익률이 아직 좀 낮은데, 만약에 화신, 서현이와 SL이 주가가 지금보다 더 탄력적인 흐름이 나타나면 밑에 있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애들, 가벼운 애들도 뭐 같이 좀 움직이는 부분들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제가 이제 뽑아 놓은 게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아직 서현이아는 3.5배, 화신과 SL은 뭐 5배에서 6배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밸류에이션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모비스는 덩치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절대 금액이 크게 들어왔을 텐데 요것도 보시면 금액이 다른 종목들보다 SL, 화신이아, 서현이아가 크죠? 네, 요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인도 쪽에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기관들의 선택을 먼저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성우하이텍 같은 이런 시가총액 7천억 정도 되는 기업도 인도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뭐 앞에 저들이 달리고 나면 아마 또 상대적으로 좀 기관 수급이 안 들어온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 자동차 부품주들의 PBR 밴드는 지금 역사적인 밴드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올랐지만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뭐 워낙 주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밸류만 놓고 보면 크게 많이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인데, 앞에 내용들은 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자동차 전체 입장에서 데이터들을 뽑아온 게 있어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 최근에 이제 우리 현대차, 기아가 움직임이 강하고 특히 어제는 상대적으로 기아의 움직임이 더 좋았는데요. 현대차는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의 흐름들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보려면 이 자동차는 글로벌 출하가 이 자동차의 시가총액 주가에 좀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글로벌 출하가 잘 되는지 아니면 감소하는지에 따라서 이들 기업들의 영향을 좀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로벌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시장은 세계 시장인데, 세계 중에서도 하나는 지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어디냐? 중국이죠, 중국. 중국. 네, 위에는 현대차고요. 밑에 노란색은 기아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차의 중국 공장 출하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아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쪽 시장은 우리가 약간 지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포기한, 네, 현대차, 현대 기아 그룹 입장에서는 약간 포기한 시장이고, 대신에 중국에서 빠지는 물량을 어디에서 메이크업을 하려고 하냐면 미국과 인도, 미국과 인도 쪽으로 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출하와 인도의 출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셔야 되고, 앞으로도 뭐 계속 매월 이제 글로벌 출하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출하 중에서도 인도와 미국의 출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이 완성차의 업체들의 주가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좀 우리가 같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이제 비싼 차가 잘 팔려야 되겠죠. 그죠? 네, 싼 차보다는 비싼 차가 잘 팔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ASP가 비싼 차종은 SUV입니다. 저는 SUV를 제 개인 돈으로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세단, 그냥 승용차, 옛날부터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SUV는 조금 안 타봤는데, 제가 어쨌든 SUV가 상대적으로 단가, 평균 차량의 판매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 비중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마진 자체가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라는데, 현대차가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이미 60% 비중을 SUV 비중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적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뭐 환율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2분기 실적도 그래도 뭐 엄청난 성장은 아니겠지만 양호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차의 모멘텀은 결국에는 내연기관과 그 다음에 지금 뭐 중간에 캐진 구간에서 이슈가 되고 있었던 하이브리드는, 그죠? 좀 이제 과도기적인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전기차라는 것이, 그죠? 충전 속도와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주행 거리라든지 등등의 상품성을 어느 정도 좀 갖추기 전까지의 과도기 구간에서 내연기관이 아직은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 다음 하이브리드의 장점이 부각이 되고,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뭐 캐즘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죠. 근데 이제 하반기로 가면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이 그 글로벌리 뭐 대륙별로 봤을 때 유럽은 경쟁 강도가 매우 센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이 전기차를 뭐 관세 부과하고 뭐 이런 부분들 하고 있죠. 나름 미국에서 전기차의 시장이 그래도 성장을 좀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물론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약간의 뭐 이슈는 될 수 있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뭐 아직까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뭐 트럼프가 이길지 바이든이 이길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긴 관점으로 바람의 방향이 이쪽으로 간다라면 4분기 정도에 4분기 정도에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고 그러면 한 30만 대 정도의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추고 IRA 보조금까지도 가능을 하다라면 요때 이거는 이제 전기차 점유율이 그 미국 시장에서 조금씩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요 때의 모멘텀은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체크를 좀 앞으로 하반기에는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 2차전지 우리나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가다가 멈추고 이런 흐름들이 됐는데 추세적으로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좀 나타나려면 저는 요 모멘텀하고도 좀 맞물리는 시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9월달 금리나 그다음에 뭐 11월 정도 금리나 시장에서는 한 2차례 정도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 연준은 한 차례 정도 그죠?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시점이 요 미국의 현대차 그룹의 조지아 공장 가동 시점과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쯤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더 지금보다는 추세적인 그죠? 강도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오르며 좀 쉬었다가 또 오르며 쉬었다가 뭐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갈 텐데 뭐 글로벌 주요 완성차 대비해서도 수익성 나쁘지 않고 그다음 이번에 이제 숫자 잘 나오면 또 아마 주주환원 관련된 부분들로 모멘텀을 좀 받을 것이고 오늘도 밸류업 관련돼서 이제 하반기에 기대 관련된 이야기들이 기사로 아침에 좀 많이 나오던데요. 하반기에 밸류업 관련된 뭐 지수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상품들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반드시 담을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기업이 아마 현대차, 기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급적으로도 연기금의 수급이 아마 들어올 가능성이 뭐 추정적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아마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부한테 눈도장을 좀 찍어야 이번 기회에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10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도 풀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모범적인 밸류업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장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나온 요 하이브리드까지 연결을 해서 한번 보면 세제 감면 연장 의안이 이제 국회 발의해서 2026년까지 뭐 세제 감면 제도를 연장하는 의안이 이제 발의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코리아 FTC, 세방전지 이런 종목들을 한동안 이제 공부를 했었다가 좀 최근에는 좀 슬로우한 상황인데 하이브리드 차 세제 감면 연장과 관련해서 오늘 뭐 그들 관련주들이 좀 주가 조정을 좀 받았다가 움직임이 좀 있을 것인지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 이제 삼성전자 어제 뭐 이제 좀 중소 언론사에서 그 HBM에 대한 약간의 노이즈 기사를 또 내는 바람에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주춤했는데 마이크론 주가 보면 이거 HBM은 안 되더라도 이 메모리 쪽의 1등주로서 이 같이 좀 방향성을 그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은 그 마이크론의 신고가 흐름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같이 좀 녹여줄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GPU에 대한 투자를 결정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잘하고 그죠? 계속 그냥 파운드리 좀 고객 확보하고 인텔의 향이 나죠?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잘하는 쪽을 집중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좀 올리는 쪽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게 되면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돈이 다 안 벌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하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뭔가를 좀 그래도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원래 본인이 우리가 본업이 잘하는 것들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어제 오후에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키옥시아에서 1년 8개월 만에 낸드 감산을 종료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낸드 경쟁이 또 경쟁도 좋지만 이 감산을 종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 낸드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낸드에
뭐 최강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레거시의 바람은 좋은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국내 낸드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소부장들도 이 기사와 함께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체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음식료 쪽 관련해서 보면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계속 신고가예요. 신고가의 흐름이면 제가 추이로 보고 있는 게 MSC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한 3거래일 정도 시세가 발생을 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거래가 좀 죽었다가 이 윗꼬리를 시도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삼양식품의 신고가 연결해서 MSC 같은 경우는 이 분말이라든지 첨가제 같은 경우로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볼 때 대형주를 보고 연결해서 중소형주를 보는 것처럼 MSC 같은 경우도 매매하시는 분들께서는 시가 기준으로 진입을 했다가 여기 전고점 수준 한 7,900원대 이 정도에서 한번 매매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가 좀 올라오고 오늘은 일반 D램 낸드 쪽 소재 쪽도 함께 반등이 나와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도 한 3.6% 정도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양디지텍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라옵니다. PSK홀딩스는 여전히 갈 길을 가고 있는 모습들 이런 변동성이 한 번씩은 나타날 수 있는데 나왔을 때는 매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를 열어둠을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모레퍼시픽 물어봐 주셨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조금은 지금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부합은 못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주요한 주요한 라인들 지지저항에 대한 기준 라인을 지켜주는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하고는 예상치를 어느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10%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나면 요거는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LG 생활건강을 미리 매수를 하기보단 실적 발표 기점을 파악해서 한 일주일 정도 내외 그 정도에서는 요 종목 같은 경우도 한번 매수를 해봄직하겠습니다. 미리 진입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추세적으로 아직은 주가가 좀 꺾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실적 발표 기점을 한번 확인하고 언제 발표를 하는지 확인하고 한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IT가 상승폭이 추가되고 한국가스공사는 들고 가 보셔도 됩니다. 윗꼬리를 다는 부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나타날 수 있지만 추세가 깨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1일에 하나의 이벤트가 있죠. 우리 광구 관련해서 이벤트 부분, 이게 민간의 부분과 진행하는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함께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그러면서 외부 자금 조달을 어떻게 받을지 지분을 주는 상황이 있으면은 어떻게 줄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고요. 그때는 주가 변동성 커질 수 있는데 대부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유 있는 수익이 발생을 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홀딩을 하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한국가스공사를 통해서 드립니다. 오늘은 낸드 D램 부품 소재 쪽 같은 경우가 오후까지도 좀 강할 수 있어요. 한솔케미칼, 하나머티리얼즈, 한양디지텍 우리가 봐오던 종목이고 원익 QNC 같은 경우도 해당은 되는데 주가가 먼저 떠올랐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주저를 하는 상황입니다. 주저를 하는 상황임을 체크를 하고 가는 거고요. 테크윙 같은 경우도 이 구간에서 주가 변동성은 한 번씩 나타나지만 신고가, 오늘 신고가입니다.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남을 알 수가 있고